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 받았던 사교육 경험과 제 딸들의 사교육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교육열이 유난한 집을 두고 엄마의 치맛바람이 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빠의 바짓바람이 센 집이었어요. 아빠는 교육열이 대단했는데요. 학교와 학원에서 받는 학습 외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남매에게 숙제를 따로 내주셨어요. 특히 방학 때는 폭풍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릴 때 돈 때문에 하지 못한 공부가 많았고 그 한을 우리가 다 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를 다양한 학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피아노, 태권도, 속셈학원을 필수로 다녔고 틈틈이 수영, 영어학원,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여러 경험을 했던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각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들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숙제를 받고 서너 군데의 학원에서도 과제를 따로 받고 거기에 교육열이 넘치는 아빠의 숙제까지 받으니 하루 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아져 버렸던 거예요. 아빠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빠 숙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했는데 학원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빠 숙제도 겨우 하거나 아예 못하는 상태로 놔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솔직히 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지금은 책을 거의 안 읽는 수준이지만 그때의 저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숙제를 못해서 혼날 것을 걱정하면서도 자포자기하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TV를 보며 저녁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어요. 학교, 학원, 아빠 숙제를 포기하니 선생님과 아빠에게는 매일 혼이 났고 저는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안 나오자 아빠는 아이템풀, 웅진 IQ와 같은 학습지까지 구독해서 풀게 하셨어요.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꽉 막힌 하수구 같은 상황에서 과제만 더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시기에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을 뿐 딴 생각을 하거나 낙서를 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공부 학원에서도 노답이었지만 태권도, 피아노와 같은 예체능 학원도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친구네 집에서 후레쉬만 마스크맨을 보며 일부러 학원을 빠지고 서늘한 불안감을 품고 집에 돌아갔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막 나가면서도 스스로도 힘들었어요. 그럼 그때 부모님에게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다라고 말하지 그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힘들었음에도 내가 왜 숙제를 안 하는지, 내가 왜 맨날 힘든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바보라 성적이 나쁘고 게을러서 숙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은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은 사교육을 받았고 친구들도 과외나 학원 숙제가 많아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은 학원 숙제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많은 과제나 학원을 소화시키는 와중에 저는 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무단으로 빠졌거든요. 학원 가는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학원 방향 종점에서 내린 후 하염없이 걸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원에서 오는 전화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 코드는 뽑고 나갔어요. 다행히 그런 기행은 한 달도 안 되어 부모님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호되게 혼나고 그 뒤로 출석은 한 채 수업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가외를 펑크내는 것도 예사였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선생님 눈을 피해 최대한 딴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행인 건 학원은 이렇게 엉망으로 다니면서도 학교만은 전부 개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교육의 경험을 시켜준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고 또 이런 지원을 바라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겐 어떤 사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제 의지로 진지하게 다녔던 학원은 미술학원과 일본어 학원뿐이었습니다. 입시 미술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지만 원해서 다니다 보니 크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나는 왜 사교육을 말아먹었는가에 대한 원인은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원인 파악을 하게 된 것은 대만에 살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첫째가 1학년에 입학하자 저는 첫째를 혼자서 알려주겠다고 나서 보았지만 저의 숨겨진 더러운 성격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이한테 성질을 어찌나 내던지 이러다가 사이만 나빠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야 하나 남편과 상의하니 남편 조카들이 다녔던 학원은 학교 숙제를 다 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학원이 있냐는 의심반 궁금반으로 보내보았는데 큰애가 학교 숙제를 학원에서 깔끔하게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와서 씻고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바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만의 학원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보통 저녁 7시까지 학원에서 보내니까요. 그렇지만 집에까지 과제를 가져오지 않는 점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회사에서 야근을 할지언정 집에까지 와서 회사 업무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저는 그 나이 때 과제를 잔뜩 받아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 책가방을 던져주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어서요. 이런 식의 학원이 아마 한국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찾지 못했고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엄마 아빠였기 때문에 분명히 위와 같은 전철을 밟았을 것 같아요. 아이는 성적이 좋을 때 나쁠 때가 있지만 어릴 때의 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땐 신기하면서도 그렇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았던 순간이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사교육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같이 강제적으로 하는 케이스로는 예체능 말고는 돈만 날린 것 같아요. 가성비는 떨어지고 부모님과 저는 고통을 받았어요. 정답이 없는 사교육이지만 당사자가 원할 때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사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의 경험담을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원을 해주신 것은 너무 고마웠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었었다고요. 부모님도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런 거였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딸이 크면 저에게 오히려 자기가 사교육을 덜 받았다고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키워도 원망을 받고 어떻게 키워도 사랑을 받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사교육 실패담을 길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할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